이렇게 돼서 8월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번 달은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고점에서 밀린 부분을 본다면 코스피는 마이너스 3% 정도로 8월은 거의 쉬어가는 움직임만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9월에 대한 전략으로 포커스를 맞춰봐야 될 텐데요. 그 마무리의 국면에서 미국의 S&P 500 지수는 간밤 6,500을 뚫어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GDP 성장률에 대한 자신감으로 고용 쇼크에도 불구하고 경기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킨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고점을 뚫어낼 3,200선 돌파의 과제 어디서 찾아봐야 될까요? 지금부터 전략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힌트 보죠. 현재 보시면 IT 투톱도 엇갈려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0.8%의 상승이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엔비디아의 실적을 소화한 이후 저점을 오전에 만들어내고 강하게 올라섰습니다. 오늘은 살짝 쉬어가는 가운데 0.37% 약세고요. 간밤 엔비디아도 빠지면서 거래를 마친 상황입니다. 잠시 후 두 투톱 비교해 보도록 하고요. 지금 상위권 안에서 눈에 띄는 쪽은 알테오젠입니다. 하반기에 이제 새로운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열려있는 상황. 여기에 추가적으로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번 주 수급 모멘텀이 주가를 자극하는 모습인데요. 43만 원 위에서의 출발 움직임 기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6위에서 10위까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방원 주도주의 행보도 중요한데요. 지금 보면 원전 그리고 조선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이번 주 그러니까 주 후반에 급격한 수급 집중 이후에 오늘은 쉬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다른 쪽으로는 또 상승입니다. 기자재단, 원전 그리고 방산도 현재 대다수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 보면 리가켄바이오와 HLB, ABL 바이오까지 알테오젠에 이어서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바이오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거래량을 동반한 종목들의 움직임 체크해 볼까요? 대다수 거래량 동반한 종목들이 오를 것으로 기대되는 쪽이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쪽입니다. HJ중공업이 3%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고 MSC 13%, 삼양컴텍이 3% 상승입니다. 더불어서 지금 삼성중공업은 보합권까지 내려와 있기는 한데요. 최근 들어서 이 잠수함과 관련돼서 이 엔진 관련한 범한 퓨얼셀이 잠수함 밸류체인으로 속하기도 했었죠. 오늘은 이 수소 관련한 모멘텀, 수소 생태계에 대한 내용이 자체적으로 모멘텀을 만들어내면서 범한 퓨얼셀 포함한 지금 두산 퓨얼셀까지도 급등 움직임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시세는 여기까지 보죠. 다음은요. 그러면 3,200을 돌파할 우리의 자체적인 모멘텀 9월에 기대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제 그리고 증권, 금융 그리고 일부 지주사에서 이 같은 힌트가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9월에 정기국회 있습니다. 초순으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명확한 날짜까지는 팩트체크가 필요하겠는데요. 7월 중순부터 해서 세제 개편안 초안에 대한 이야기가 윤곽을 드러냈고 7월 31일에 초안이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실망감을 자아내면서 코스피가 3,200 위까지 3,288에서 급격하게 3,200을 이탈하면서 빠졌었는데요. 이때 당시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야기 실망감이 컸고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해서도 50억 원 현행이 아니라 10억 원까지 낮춰서 강화시키겠다는 내용이 투자자들의 실망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 주에 세제 개편안 정부안으로 확정이 됐죠. 그런데 중요했던 대주주 양도세 결정은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집중투표제는 의무화로 반영이 됐고요. 여기서도 사실상 지수는 3,200을 강하게 돌파하는 모멘텀은 찾아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건 9월 정기국회에서 뭔가 다른 내용, 3차 세제 개편안에 다른 내용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여기서 기대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제 이소영 의원이 양도세 기준 결론 9월 중순도 너무 늦고 빠르게 9월 초에 내야 한다. 그러면서 현행인 50억 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힘을 받았던 관련 종목들 그리고 첫 번째에 이어서 두 번째 관전 쟁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내용이 이번 3차 세제 개편안에 담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따라서 지금부터 자사주 비율 높은 종목들, 조정받은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9월 정기국회 제출을 앞두고 다음 주 초순이기 때문에 명확한 일정 전까지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할지 종목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대다수 고점
고점에서 살짝 쉬어가는 패턴을 보여주는데요. 증권, 은행 지주, 그리고 전체적인 지주사, 복합기업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자사주 비율 높은 종목들,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종목들이죠. 인포바인이 대표적으로 가장 높습니다. 53.7%, 신영증권 53.1%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어제까지 봤을 때 자사주 소각 발표가 나온 LG 같은 경우에도 강한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주주 친화 정책으로 이제 불확실성 해소, 저평가 요인이 해소될 종목들에는 꾸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평가입니다. 지금 신영증권의 주가 잠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지주사와 증권, 은행 대다수가 상승불이 어제 이어서 연속성을 갖고 올라갈 것인가가 기대 요인인데요. 신영증권은 3% 가깝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롯데지주 같은 경우에도 LG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증권가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재 프리마켓 시세 움직임 2% 이상의 상승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따라가 보면서 지금 저점에 대한 일시의 키워드 될지 잠시 후 여쭤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간밤에 미국 엔비디아는 빠졌고 반도체 종목들 변동성이 컸는데 여기에 대한 오늘 시장 반응이 중요할 것 같아 준비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약세로 마감지었지만 S&P 500 지수의 사상 최고치 그 근간에는 AI 버블론이 아니라 실적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하면서 상승을 이끈 재료였습니다. 물론 주인공은 빠졌지만요.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에 따르면 젠슨 황 CEO는 중국과 관련된 판매가 3분기부터는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정책과 관련된 미중 갈등 내용은 꾸준한 팩트체크로 따라가 봐야 될 내용입니다. 마벨이 실적 우려에 급락했고요. 그런 가운데 델 같은 경우에는 AI 서버 판매 호조를 반영하면서 연간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번 엔비디아 실적에서 확인하고자 했던 AI 수요가 탄탄한가에 대해서는 엔비디아 말고도 다른 기업들에 있어서도 이 같은 힌트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가 2% 넘게 거의 3% 가깝게 강한 반등을 보여줬습니다. 최근 25만 원에 대한 지지력을 보여줬을 뿐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등 엔비디아에 대한 이 탈동조화가 나타나면서 좀 답답한 주가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지금 프리마켓 시세에선 또 한 번 쉬어가는 패턴입니다. 그런데 어제 외국인과 기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담아가면서 외국인 매수 1위 종목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는 외국인들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 집중하는 모양새였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 326만 주를 파는 모습을 보였고요. 물론 주가는 낙폭 많이 만회하면서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1% 조정으로 거래를 마쳤는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다시금 외국인이 손바뀜 움직임의 시작점이 아니냐라는 시각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크게 팔 이유는 없다라는 게 증권가의 시각인데요. 오늘 KB증권에서는 9만 원으로 TP를 제시하면서 탑픽으로 반도체 섹터에 대한 자신감으로 삼성전자를 꼽았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2분기 실적이 매우 좋을 텐데 HBM 관련해서 매출이 크게 올라오며 이익 자체도 9조 원까지 끌어올릴 거다. 기억하시죠? 직전 분기가 4조 원대였습니다. 9조 원까지 올라오면서 HBM4 하반기에는 순항의 그 시작점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많은 증권사는 여전히 탑픽은 하이닉스거든요. 두 기업 프리마켓 시세 보시죠. 삼성전자 0.7%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또 어제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오늘 수급 주목해 보셔야겠죠.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금 상승으로 도달이 됐다가 결국 또 반락하네요. 0.37%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이 또 한 번 강한 상승을 나타낸 가운데 오늘 3사 메모리 업체들의 움직임, HBM 관련 종목들 같이 눈여겨보시죠. 자, 미국에서 원전주들이 다 같이 급등했습니다. 오클로 6%의 급등, 뉴스케일 파워, 콘셀레이션 에너지, 비스트라 다 같이 가는 모양새였는데요. 젠슨 황 CEO, 데이터 센터 매출에 대해서 기대치를 밑돌았죠. 411억 달러. 이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커서 엔비디아 주가는 빠졌는데 데이터 센터 관련한 지출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언급에 화답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지출이 늘어난다, AI 캐펙스를 늘린다, 이쪽으로 꾸준히 대체 에너지가 될 원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으로 연결고리가 완성됩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들어서 태양광, 풍력에 대해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 대체인 원전주는 꾸준히 봐야 된다는 게 글로벌 시각입니다.
50년 만에 원전을 증설한 스웨덴은 최근 들어 우라늄 채굴 금지까지도 해제했거든요. 지금 우라늄 채굴 기업으로 유명한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만 100% 넘는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관련된 내용 한미 원자력 협의체에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요. 이 쟁점까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고점 대비 최근 조정받은 폭입니다. 꽤 낙폭이 큰 종목들 수주 소식으로 BHI만 다른 모습을 띠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모아가도 되는 것인지 수주라는 측면에서 모멘텀까지 아직은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아이패밀리 SC로 가져와 봤습니다. 최근 산업재가 쉬는 동안 소비재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 중에서도 APR, 달바글로벌은 주가 자체가 고점에서 쉬어가는데요. 그동안 많이 빠졌던 아이패밀리 SC가 한 달 동안 8월 들어서 벌써 52%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의 대표 화장품 기대주는 바로 아이패밀리 SC가 될 거다. DB증권의 리포트입니다. 로맨이 최근 일본 쪽에서 많이 급격하게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며 상반기 조정받았었는데요. 지금 바이럴이 확산되면서 MZ세대들의 트렌드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틱톡샵에서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4월에 입점됐고요. 분기 매출이 2에서 4억 원 정도였는데 7월에 8억 원, 8월에 10억 원. 그래서 해외 매출 급격한 사상 최고치의 경신을 나타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 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차트 보실까요? 지금 1.2% 올라 프리마켓 시세 24,600원의 움직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50% 이상 상승한 종목입니다. 호가도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굴곡 보이시죠? 9월에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략 지금부터 자리 옮겨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호가 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나란히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코스피 3,202선에서 출발되기 8월 말 잘 월봉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코스닥도 801선에서 출발 대기합니다. 정태근 미르경제연구소 이사, 김태성 ISF 본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증권 지주가 다시 올라오면서 9월 정기국회, 그러니까 3차 세제 개편안 나오게 되면 이쪽에서 기대감이 커질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조정받은 증권 지주 자사주 비율 높은 쪽 사도 될까요? 저는 충분히 이제 트레이딩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큰 욕심을 내시기보다는 실제 이제 스토리텔링이 좀 가능한 쪽, 만약에 이제 자사주에 대한 비중이 많다고 보시는 분들은 신영증권과 이제 부국증권을 보신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가 이러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3,500, 4,000포인트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키움증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이제 상법 개정안이라는 것 자체가 연속성을 좀 나타낼 수는 있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그렇게 풍부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윗꼬리를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서요.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좀 비중 조절과 가격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저는 접근을 하신 게 맞다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 증권 ETF 관련한 긍정 코멘트를 오후 방송에서 주셨는데요. 네. 오늘 움직임 좀 더 보면서 본장에서 전략 봐야 될 것 같네요. 아주 적극 매수하기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SK하이닉스 상승세를 못 이어가요. 지금 호가로는 0.3% 마이너스, 삼성전자는 7만 원에서 상승. 엔비디아 실적 영향력이 하루짜리였나.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빠졌거든요. 김태성 본부장님, 반도체. 네. 추가적인 전략 궁금합니다. 소부장은 또 괜찮네요, 분위기가. 일단 반도체는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가장 큰 고민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였는데 엔비디아 실적이 어찌되었든 저는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잘 나왔다고 좀 보여집니다. 도대체 얼마큼 벌어야 지금 투자자들이 만족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은 매출이었기 때문에 오늘 SK하이닉스가 다소 만약 밀리게 되면 저는 그 밀리는 것을 이용을 해도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사실 SK하이닉스 쪽에 한 가지 남은 변수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 뭐냐면 HBM3 8단 12단 결국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여지죠. 근데 만약 HBM4에서 우여곡절 끝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들어오게 된다면 결국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등의 점유율이 다소 물리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조정이 좀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염두를 하시면서 저는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이것도 저것도 나는 불확실성이 좀 많은 게 싫다라고 하면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추세가 계속 강했었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SNS텍 이 두 기업에 저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더 나은 선택지가 아니겠는가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전입니다. 산업재가 쉬어가는데 원전주 관련해서 미국에서 좋은 반응이 나왔거든요. 우리 쪽에서도 조정을 딛고 다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으로 볼지 정 기자 기대해도 되나요? 네, 일단 오늘 분위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원전 관련돼서는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잘 아시겠지만 일단 트럼프가 이제 자국이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제 신재생 사용 금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전방위적 압박이죠.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알파벳이 이제 아시겠지만 버지니아주에 90억 불 또 추가 투자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두 뉴스가 겹치게 되면서 아마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일단 양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개별적인 어떤 그 원전 최근에 와서는 원전이 최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별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그 각기 다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주가 그 전반적으로 힘있게 좀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 이번에 그 웨스팅하우스 노이즈가 좀 해소가 되게 되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뉴스킬 파워라든지 테라파워 쪽으로 실적으로 이제 기술 공급 계약을 하게 되면서 아시겠지만은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 주기 공급 계약 이런 소식들이 나와줘야 아마 안정적인 또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오늘 뉴스는 이제 태양광 그 트럼프 이슈하고요. 그리고 이제 버지니아주 투자 소식 같은 경우는 일단 오늘 당일 이슈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BHI를 7월 말에 주셨는데 다른 원전주랑 아주 독보적으로 다른 흐름을 보입니다. 50% 가깝게 올라가네요. 오늘도 오를 것 같은데 본장에서 추가 전략 여쭤볼게요. 두 분의 관심주 궁금합니다. 정 이사님, 네. 어제 소비재 쪽에서 삼양식품 매우 좋았잖아요. 네네. 지금 S&D를 관심주 주셨는데 여기도 많이 올라왔거든요. 지금도 네. 업사이드 충분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그 업사이드가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삼양식품이 아시겠지만 150만 원 전고점을 뚫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S&D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저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독점 구조가 깨지지 않았다는 점. 여기에 일단은 그 가장 큰 이유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삼양식품 밀양이 공장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봉지면 같은 경우는 9월 말 그리고 용기면 같은 경우는 연말 이제 풀캐파 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들이거든요. 이렇게 달성이 되게 되면 당연히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그 늘어난 만큼 S&D 했던 액상스포도 공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밀양 2공장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치즈 불당면이라든지 그리고 까르보나 제품이 현재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 액상스포잖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당연히 S&D도 상식포의 흐름을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목표가는 일단은 18만 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8만 5천 원. 네. 신고가 보시네요. 18만 원 주셨습니다. 개장이 거의 다가오고 있어서요.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은 코리아 FT거든요. 본장에서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시장 문 열겠습니다.